아이가 욕조에 빠졌다. 예. 자, 이거 공 기자, 일단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인데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건은 지난 8일 낮 12시에 소방에 어떤 신고 전화가 하나 걸려왔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라고 신고가 온 건데 신고를 한 사람은 아이의 이모부였습니다. 아이는 끝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소방이 보니까 아이의 몸 곳곳에 멍자국이 있어서 경찰에 이 이모 부부를 신고를 했고 이모 부부는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 체포돼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이제 일부 나온 결과에 따르면 이모 부부가 모진 학대를 해서 이 학대 끝에 아이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처음엔 말이죠. 이들 그 이모 부부가 아이가 욕조에 빠져서 숨을 안 쉰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조금 전에 이 이모 부부의 학대로 인해 숨을 거둔 걸로 이 아이가 확인이 됐다. 뭐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학대의 수위가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조카를 마구 때리고 폭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욕조에 강제로 막 집어넣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고 나서 이제 아이가 숨졌는데 이 거짓 신고를 한 거죠. 욕조에 빠져서 숨졌다 이렇게 거짓말로 신고를 했는데 이 경찰에 따르면은 이 숨진 10살 아이를 최근 3개월 동안 맡아 키웠다고 하는데 이 부부가 경찰 조사에서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해 한 이틀 정도 때렸고 당일 오전에는 훈육 차원에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아이를 물속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 번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면 그럴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아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법도 한데 말이죠. 위원님 좀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욕조에다가 아이를 갖다가 이거는 진짜 입에 담기조차도 좀 부담스러운 네. 말이죠. 뭐 아이의 훈육을 위해서 어떤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 아이를 들어갔다 나오게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다른 단어를 쓰고 싶은데 그 단어를 지금 쓸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예. 이건 뭐 절대로 훈육이라고 볼 수 없고 뭐 앞에 우리 공 기자님, 이 기자님이 말씀 주셨지만 뭐 말을 듣지 않는다,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가지고 훈육이라는 의미에서 저런 일을 했다 그러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이 갓난 아이가 아니란 말이죠. 이 사건이 어제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10살짜리 아이가 욕조에 빠져서 익사를 했다? 이게 당장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들 이모 내외 부부가 아이의 죽음을 이렇게 그냥 익사로 위장하려고 했던 것인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이제 검사를 통해서 언제 사망을 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사망했는지를 좀 찾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분명히 제일 처음에는 그냥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이런 어떤 학대 정황은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몰라도 그 사망을 분명히 이 이모의 부부는 숨겼다. 이 점은 뭐 명확한 거죠. 자 그러던 중에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고 몸이 축 늘어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뭐 이런 행위를 중단을 하고 신고를 한 건데 뭐 아이는 숨졌어요. 자 거기서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 몸 곳곳에서 멍이 발견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아이 몸에 있는 멍이 이제 이 이모부 부부의 학대 정황을 좀 발견하게 된 계기였었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구급사들이 뭐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결국 아이는 숨졌고 그 아이의 몸 곳곳에서 멍자국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이 때문에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들이 아이를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였고요. 그 당시에 이모부는 이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적은 있다 이렇게 진술을 하긴 했었습니다. 자 현재까지 나온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에 따르면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욕조 안에서의 어떤 그 학대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러면 폭행이 더 큰 뭐 영향을 줬던 것이냐.
사실 부검을 하면 1차 부검과 2차 부검이 따로 있는데 1차 부검 외부에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망자의 외관을 살피는데 보통 이제 익사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홍색 시반이 남는데 그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고 멍들이 많으면 그 멍을 통해서 결국 혈관에 심장에 들어가는 혈액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허혈성이 생기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촉발성 쇼크가 나오는데 그런 과정을 지금 1차 소견은 나왔지만 이건 분명히 저 2차의 부검을 통해서 어떻게 사망했는지 보통 부검은 3가지를 살피는 거거든요. 언제 사망했고 누가 사망했고 어떻게 사망했는 걸 밝힌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사망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제 물을 먹을 때 식도로 내려가는 거와 물이 잘못돼서 이제 그 허파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분명히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전 이모들이 했던 행동 자체가 정말 사망하기 전에 그런 행동을 통해서 아이가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어떤 상처가 허파 안에서 보였다면 이건 분명히 또 다른 형태의 범죄로 우리가 예.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좀 찾아서 어떻게 사망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실시간 채팅창에서도 뭐 다들 정말 막 경악을 금치 못하고 계시는데, 자, 공 기자, 일단 뭐 정확한 사인은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주변 이웃들에 따르면 이 아이, 숨진 아이가 주로 거의 혼자 있었다. 네, 뭐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한다면서요? 네, 이 아이가 여기에 계속 살았던 게 아니라 이 이모 부부의 집에 온 건 최근 한 석 달 정도라고 해요. 하지만 이 석 달 동안 아이를 아는 주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가 주로 혼자 있었다고 하고요. 뭐 아이 또래들 중에서는 숨진 아이의 모습을 어렴풋이 기억은 하는데 아이가 뭐 만났는데 늘 혼자 있었다. 동네 아이들끼리 모여 놀 때도 그 애는 전혀 어울린 적이 없다. 이렇게 주민들은 그 아이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 그러니까 이모 부부, 현재 함께 살지 않는 자녀들도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다는데,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모니까 조카잖아요. 조카를 세상에 이렇게 할 거면 자기 친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경찰 입장에서는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뭐 어떤 경위로 이제 함께 살지 않고 있는지 이 부분도 이제 경찰 네.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그렇죠. 될 텐데 일단은 이 조카에 대해서는 조카가 사망한 상태이고 이 자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녀에 대해서도 어떤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지금 들여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